일단 이제 정권으로서는 법무장관한테 이 이제 칼끝이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반격의 카드가 있다. 무슨 카드? 내란 카드. 내란 카드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그동안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황 전 총리가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이번에는 아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렇게 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사무실로 인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황 전 총리의 혐의가 뭐냐? 혐의가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내란 선동을 했다. 어떻게 선동을 했는가? 지난 12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의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님 국민의 대표도 체포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그게 필요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혐의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다 잡혀가야 돼요. 그분들도. 그렇죠.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은 그거를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다 내란 선동하는 거예요. 다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페이스북을 쓸 때도 내가 잡혀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써야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돼 버린 것이죠. 근데 김어준 같은 사람이 정말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얘기들을 버젓이 수십만 명이 듣는 데서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했던 사람이 명절 전날에 수갑차 가지고 막 체포되고 경찰에 어느 날 나가기로 했는데 결정까지 했는데 안 나갔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체포되고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이분은 그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택에서 체포를 해가고 제가 내란 선동 혐의라는 게 도대체 형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전부터 한번 찾아봤었는데 형법 9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이 문면으로 봐서는 내란 죄를 범하기 전에 내란을 하기 전에 그것을 선전하거나 범하라고 선전하거나 선동하면은 자 우리나라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야 갈아엎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엄을 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이게 이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법조문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적용이 됐었던 게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등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내란 음모 혐의는 결국 유죄 판결을 못 받았고 내란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란 선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내란죄를 저지르자고 모의를 한 거. 다 모여가지고 RO라는 조직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해와 전화국 비롯한 국가기관 통신시설들을 타격하고 막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논의가 됐는데 그것도 내란 음모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내란 선동으로. 그러니까 예비적인 사전적인 거에 대해서 적용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그 저쪽 서대문에 있는 기지국이랑 해갖고 막 다 이렇게 포인트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화된 거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뭐 이거 부정 세력, 뭐 부정 선거, 뭐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내란 선동이라고요? 그것도 사후적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란이란 얘기인 거죠. 내란 선동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SNS에 그걸 썼다고 해서 체포 그것도 불구속도 아니고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환했는데 3회 불출석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글을 공유한 사람은 그러면 내란 선전 선동이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선전 선동이냐? 아니면 그 같은 목적의 뭐 이른바 그 집회와 시위에 나갔었던 사람들도 선전 선동으로 체포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너무 지금 과한 거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항소포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정권과 특검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네.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한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느낌 좀 있죠.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동구, 그러니까 전선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을 한꺼번에 매몰한 그 공동구 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타격하면 뭐 수도권과 어떤 뭐 나라의 뭐 절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네.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사제폭탄 설계도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네. 이 나라를 어떻게 전복시키자라는 취지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네.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만 입증되어야지만 사실 체포가 가능한 선전선동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 네. 뭐 종북주사 뭐 전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했었던 그 담화문과 기자회견문과 좀 되게 흡사하거든요. 정치적 수사가 가득한 이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해가지고 체포를 집행했다. 네. 이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야? 그럼 나는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혹은 뭐 블로그에다가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쓰면은 잡혀가냐? 이런 불안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은 정말 독재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중간 정거장 어디냐? 일단 공무원 잡아족친다. 지금 이걸로 간 것 같아요. 어저께 국무회에서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마치 사전에 협의라도 된 듯이 딱 꽂히는 고수도판이 저는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해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당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특검은 형법상 명백한 이제 혐의점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그게 별건 수사를 하건 뭐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나를 좀 꼽게 보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거나 우리가 내란 이 파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꼽게 보는 저런 이런 공무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해서 나온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일종의 공포정치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포정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는 환상을 만들어서 일단 적을 환상으로 만들어서 치는 작전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내란 총선이 왜 지지부진할까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없는 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지부진한 거. 3대 특검이 그 검찰청 하나급의 인력을 쓰고 특활비만 수십억을 쓰는데도 내놓는 게 없는 것은 없는 걸 하려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무원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사상 검증하겠다는 사상 거예요.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사처벌로 안 되는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처벌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상계엄이 그 내려졌다가 해제될 때까지 몇 시간이었죠? 몇 시간 안 되는 동안에 비상계엄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많아봤자 한 3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방첩사령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그것을 그럴 공무원들이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왜 내려진 것인지도 모르고 일단 그러면은 헌법에 따라서 내려진 비상계엄령이면은 지시된 것은 일단은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군인들도 출동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국회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 뭐 내부 도면도 없는데 이게 뭐야 왜 가는 거야 모른 채 일단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령 일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조치들을 그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란에 동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결국 이거를 기화로 해서 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우리 편 확실한 우리 편 그렇죠. 이 사람들을 깔고 나머지 놈들은 다 사실상 목을 쳐가지고 손도 못 대게 손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생각난 영화가 있었는데 삼체라는 넷플릭스에 삼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삼체. 한번 그 사진 여자친구 얼굴 나오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 젊은 여자친구가
저 인민 재판을 하는데 저게 이제 예, 홍위병이에요. 저 홍위병이 딱 이제 저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반동은 지금 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갖고 이런 개념적인 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다. 즉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지금 저 과학자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에서는 최초에는 저 상대성 이론을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반동이다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결국은 막 돌을 던지고 해갖고 저 사람이 완전 쓰러지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집니다. 근데 저 딸내미 얼굴 하나 다시 보여주시죠. 이 딸내미가 누구냐? 저 과학자의 딸입니다. 아하. 저 중국의 인민재판 중에 한 장면 저렇게 보여주는데 저 딸이 나중에 또 자라서 과학자가 되는 뭐 이런 얘기인데 저 장면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주변에서 대중 그 저 영상물로 볼 수 있는 그 중국의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피가 튀는 정말 저 도륙의 현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판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낌이 왔어요. 제가 48년 네. 그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한 네. 기록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네. 경향신문에 그 당시 기사인데 이수도 특파원이라는 경향신문 기자가 쓴 기사가 이제 쭉 있어요. 근데 네. 이분이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이제 먼저 여수가 점령이 되고 장악이 되고 그다음에 네. 순천으로 진격합니다. 근데 그 반란군 14연대 반란군이 순천에 진입할 때부터 네. 그리고 완전 진압될 때까지 계속 순천에 머물러 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자기가 거의 직접 목격하다시피 네. 한 분의 그 르포 기사인데 거기에 보면 인민재판의 광경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 재판정을 채워놓고 책상 갖다 놓고 3명이 앉아 있대요. 네. 그럼 이제 그 다 잡아오는 거예요. 경찰관, 그다음에 우익단체, 그다음에 우익단체 청년들, 그 가족들 이렇게 잡아오면 3명이 몇 가지 이제 물어본 다음에 3가지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여라. 두 번째는 구타로 징계해라. 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이제 그렇죠. 세 번째는 무죄. 요거를 이제 몇 가지 이제 분답이 오간 다음에 그 네. 사람들이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그 공무원들 이게 계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자고 나서 알았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 이게 이놈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자 이거는 3번 뭐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하는데요. 네. 그 영화 타짜 보셨어요? 네. 거기 죽은 곽철용의 부하 직원이 네. 복수를 하러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이 아기인가요? 네, 아기가 너 복수하러 댕긴다며. 뭐 이게 좀 이 고깃값을 번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적 접근으로 해야지. 그게 뭐 되게 그런 게 뭐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내재적 접근을 해보자면 지금 버티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임명직 내지는 별정직 내지는 네네. 이 정권과 함께하는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 자리에 꽂아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줄 서 있을 거거든요. 청구서를 계속 들이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니 법제처장도 지금 대통령 변호인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LH 사장도 네. 그 이른바 미스터 초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순회동 금호아파트 이재명 대통령 집 바로 옆에 경기도 GH 직원들 숙소 구했다가 그렇죠. 뭐 선거 캠프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었던 네. 지금 그 사람을 LH 사장으로 꽂았던 만큼 네. 이 사람들을 내란 가담이라는 이유로 일단 찍어낸 다음에 그 빈자리에 꽂아 넣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다. 내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네. 비키질 않으니까 내 사람 꽂기 위한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내란 가담 TF, 내란 가담 이렇게 마녀 사냥인데 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내 사람을 꽂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부채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 오,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광유와 관료 그리고 국회까지 자기의 변호인과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다 꽂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냥 내란에 가담했으니까 찍어내야지.
라는 단순한 목적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본주의적 항상 개념 접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좀 저렇게 TF 발동하는 거다. 어떤 실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요.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이름은 거창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예요. 헌법 존중을 하려면 일단 상권 분립부터 저는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권 분립은 지금 허물고 있으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요?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대 이렇게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은 그런 정치 세력 정당은 저는 처음 봤죠. 민주당이. 이미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그랬죠. 29번 탄핵소추 맞습니다. 발의하고 했을 때부터 이미 헌법은 이제 헌신짝처럼 짓밟은 것인데 결국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공무원들 일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렇지 있지만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미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렇지 사실이 않습니다. 저희 공관장도 25% 아직 공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다 불러들였어요. 이런 일도 저는 처음 본 일인데 공관장들 다 그냥 들어와.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25%는 아직 발령을 안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어디냐. 지난번 우리 국민들 구금 사태 있었던 조지아주 아틀란타 거기 총영사 비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대사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다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전 군이라고 보는데 합참의 장성 40명 다 교체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합참의 장성 40명. 우리 군의 수뇌부인데 거기에서 40명이라는 건 우리 군의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2,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금 거기에 모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40명을 다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장, 대장은 전원 다 보직 다 교체했고 중장도 절반 이상 다 물갈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국가안보태세를 그냥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조선일보 지금 국장과 편집국장과 부장들이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 갑자기 다 바꿔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는 것도 일단 능력에 의해서 무슨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상성을 검증해서 바꾸는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 인민재판이 일어나고 있다. 전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통해서 시민과 내부의 제보를 수집한다. 이게 인민재판에 아주 구성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행정적 인사조치를 한다. 형사처벌 외에 징계, 문책, 인사조치를 한다. 그다음에 조사 범위가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살펴본다. 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상한 사람 인터뷰합니다. 그다음에 서면으로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그래서 공용 재산인 업무용 PC, 그다음에 서면 그 서류 같은 것들 오고 간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때 이제 가져가는 품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실시를 하고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 제출을 유도를 한다. 여기서 이게 자발적 제출이라는 게 정성호의 신중하게 해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이 나갔네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싫은데요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공직자가 상당한 의혹에도 비협조적이면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런 TF들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야 이거 문재인 시절에 적폐청산 시즌2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이거 내년 1월까지 타이트하게 조사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1월이 지나고 나면 2월에는 대개 기관장들과 정기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기관들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인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타이트하게 솎아낼 사람 솎아내겠다. 그리고 꽂아넣겠다. 네, 꽂아넣겠다. 저는 정말 이 그림이 맞는 것 같고. 네,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내란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사람들 국민 선동한 다음에 거의 빈자리 있으면 내 사람 꽂아넣는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미 투서가 난무를 한대요.
군단장급 중장급 인사를 앞둔 국방부에는 뭐 누구누구가 지난해 개헌버스에 탔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육군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할 때 앞장섰습니다. 이게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홍범도 흉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인민재판 분위기가 벌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자, 이 분위기가 됩니다. 준석 이 기인이 좀 살펴보세요. 왜? 기인이가 평소에도 뭔가 국장 쳐다보는 게 뭐 눈도 좀 째려보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체는 없어. 느낌이 그렇죠? 이상해요. 네. 느낌적 느낌이 네. 저 사람 내란에 가담하는 것 같아요. 네. 평소 언행이 그랬어요. 그때 박연주 국장님 그 진행 한번 안 하신 적 있었거든요. 네.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이런 거. 바로 이런 거죠. 그래? 자 기인이 핸드폰 좀 줘볼래? 저 제수할 좀뭐 하는데? 아니 자발적이야. 자발적으로 하든가 말든가. 이런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우리 호준석은 준석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내놓는데 왜 이기는 핸드폰을 못 내놓지? 이상한 저 불온한 문자라도 서로 뭐 누구랑 주고받나 보지? 아니 대통령 경호처가 어쨌든 본인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경호 업무를 그때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란 가담자예요? 비가담자예요? 내란 가담자라고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그거를? 그렇죠. 상대방의 투서, 다른 사람의 투서로 그걸 확인한다고 하면 내가 승진 못해가지고 나의 고과가 낮으니까 라고 하는 억하심정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출범했었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민적 요구라고 하는 것이 이 탄핵된 정권에 대해서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네. 더 통합하고 더 화합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결정문에서도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을 운영하라라는 굳이 그 법관들의 명시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말고 더 통합하라는 의미인데 이건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특검에 의존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을 전 되게 눈여겨봐야 생각을 해요. 특검이 시원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검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시원하게 수사 못하고 있다. 왜? 아니 실체적 진실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 말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자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뭐 비자발적으로 제출받은 휴대폰 내지는 투서로서 그렇게 뭐 징계하거나 인사조치하죠? 이거 줄소송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줄소송. 아니 무슨 근거로 나를 이렇게 인사조치했습니까? 나 소송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들여주는 국가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다 이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다 정치적 오판들을 지금 계속 결정적인 오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때는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그렇죠. 간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그때 다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이건 아닌데 쟤네들 또 저러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때랑 똑같이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특검이 지금 다 초토화했어야 돼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거의 이제 정당 해산 절차까지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국민들이 다 아셨고 특검들도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안 되니까 더 무리한 일을 해. 이제 공무원들까지 다 털어버린대.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건 모든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오히려 검찰도 다 이미 다 검찰은 검란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다 오히려 자기들의 손과 발을 스스로 잘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것들이 특검에서 계속 이제 기각이 되고 이러면서 초조해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정말 맞아요. 진짜 재판 열렸는데 여기서 무죄가 뚝뚝뚝 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우리 다음 그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또 내란 국면을 저는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다. 내란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란인지도 아직 규정이 안 됐죠. 네. 내란인지 아닌지 규정하라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건데 그 재판도 안 끝났는데 내란으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작년 12월까지는요. 사실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모이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이면 그 비상계엄 잘못했지. 근데 그게 내란인가? 그건 아니지. 이런 그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게 정말 너무나 효과적인 게 내란으로 딱 그 딱지 붙여버리고 맞습니다. 내란으로 지금 판결 안 하면은 판사는 거의 죽일 놈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페이스북에 글 쓴 것까지 내란 선동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공무원들도 다 색출해 버리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께서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치 파괴와 상권 분리 파괴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더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시지 윤석열, 김건희의 행동 그건 이미 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넘어갔잖아. 그렇습니다. 어차피 판결 받을 거잖아.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봐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홍보하면서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의 대출은 묻고 재산권은 침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천억의 이익을 거둔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를 포기시키는 정권.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들끼리 일방적으로 출범시킨 특검에서는 엊그저께 결과 나왔죠. 양평 공흥지구 양평군 공무원 메모와 유서에 필적 감정해보니까 일치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추미애 의원부터 이거 타살이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네. 특검의 무리한 강압적 수사가 아주 정확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란팔이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에이펙도 안 먹혀. 뭐 한미협상도 지금 팩트시트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드러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또 히든 카드 내란 또 팔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먹히겠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저는 요거 좀 안 먹히거나 요게 반대로 또 살짝 먹힌다 싶으면 오히려 저는 교육 현장에도 내란 세력이 침투했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전교조나 이런 분들이 진짜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확전될 거다. 예, 저는 확전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니 교원들의 발언을 수집하기 시작을 하면 선생님이 야 근데 이게 내란이냐라고 얘기했었다. 정말 저는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는 저는 이런 국면까지도 정말 혹시 가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면. 이미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투서질을 하고 있다는데 그 투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저분의 역사의식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는 거를 넘어서 지난번에 나 인사 갖고 안 줬지 얘라 박은지 엿먹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조직은 정말로 대의명분과 사익을 섞어갖고 완전히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게 대의명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갈기갈기 찢어진다. 지금 중국이 그야말로 뭐 문화혁명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뭐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이 피해 그 숙청 이걸 통해서 그 나라가 이게 치유가 금방 됩니까? 수십 년이 걸려도 치유 안 되잖아요. 네. 저 오늘 광화문으로 이렇게 오는데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경치도 날씨도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이 광화문에 막 대형 LED 전광판 해가지고 네. 또 이제 천지 개벽했거든요. 네. 야 진짜 위대한 나라, 너무 멋진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는데 이런 나라에서 한편에서는 아직도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네. 저는 역사의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시고 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운을 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 걸러지고 네. 다 이제 좌절되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희망과 그런 품고 왔습니다. 근데 또 왜 깊은 한숨을 또? 형은 왜? 짜증나서. 진짜.